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에, 오늘은 날씨가 봄철이라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과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가 대책으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풀면은 되긴 돼요. 외국에는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과일들이 싼 것이 많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비교해서 많이 싼 것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산 농가라든가 생산업자한테 피해가 많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생산업자들은 생산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제 과일이라든가 외국의 과일이 싼 것이 많잖아요. 그런 걸 대대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과 같은 게 없고 외국의 열대 과일만 먹을 수 있게 공급을 해준다면은 그 비싼 거 사기가 힘드니까 외국의 열대 과일이나 먹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은 우리나라 과일 가격하고 외국의 과일 가격하고는 싼 곳이 많아요. 환율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과일이 쌉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격이 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서 이제 사과라든가 과일을 생산하는 걸 다 접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외국에 싼 걸 왕창 들어와서 완전히 판다고 그러면은 몰라요. 그 국가 쪽으로 뭐 대대적으로 많은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비싸게 받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환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엄청 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을 국가적으로 왕창 수입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비싸게 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개인한테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사먹는 그 가격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왕창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인데 풀면 싸집니다. 외국의 열대 과일이라니 그렇잖아요. 사과, 배 이런 게 없더라도 외국 열대 과일만 먹어도 그 사람들이 과일 섭취를 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생산업자들이 항의가 대단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도 못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게 사와가지고 왕창 풀면은 가격이 많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하는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의를 하고 또 농사를 접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골 농사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이렇게 그래서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수박이고 딸기고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겨울에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제철에 나오는
과일도 이제 비싸서 사 먹기 힘든데, 제철이 아닌 과일을 난방을 많이 해가지고 뭐 생산하는데, 제철에 나온 것도 비싸서 못 사 먹는데, 겨울에 생산하려면은 난방비 해가지고 더 많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 해가지고 과일을 생산해가지고는 요즘에 사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농가에서 접어야 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난방하지 않고 제철에 나는 이제 과일들은 난방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방비 안 들어가니까 좀 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비싸서 지금 사 먹을 형편이 못 되는데, 사시사철 나오는 거는 참 좋은데, 한창 겨울인데 그 제철에 재배할 수 없는 뭐 수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뭐 이런 제철이 나오는 것도 철을 가리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건 비쌉니다. 그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 사 먹겠어요? 생산하는 농가들이 사 먹지 않으니까 그거 아마 앞으로 생산하지 말고 접어야 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사 먹지 않는데 너무 비싸서 사 먹지 않은데 농가에서 난방비를 들여가지고 생산할 수 있겠어요?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생산해서 팔든지 말든지. 안 사 먹습니다. 그전에는 농산물이 쌀 때니까 그때는 이제 겨울이라도 사 먹었지. 요즘에는 제철 과일도 비싼데 제철이 아닌 과일이 더 비싸면은 안 사 먹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아마 제철 아닌 과일을 생산하는 온실 재배 과일들은 아마 재배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사 먹지 않는데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철에 지금 나오는 것도 지금 비싸서 사람들이 사 먹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 클 때는 제가 그전에 클 때 보면은,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입덧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철에 나지도 않는 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못 샀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제철에 나지 않는 과일은 재배하지 않아요. 재배할 수도 없고 그때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제철에 나는 과일만 생산했습니다. 제철에 나지 않는 것은 기술 부족으로 생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나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1970년대는 아예 살라고 해도 비싸게 사서 먹으려 해도 입덧이 심해가지고 딸기, 수박이 먹고 싶다 좀 사다 와 해도 시장은 없어요. 요즘에야 있지만 그때는 제철이 아닌 과일은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그러니 딸기, 수박이 먹고 싶다고 입덧하는 마누라한테 사주려고 해도 못 사줍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제철에 나는 과일 이런 거 이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관이 가능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선해가지고 겨울에 보관했다가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딸기 같은 거는 보관할 수 있나요? 사과 같은 거는 거의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보관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제철에 생산할 때까지 겨울 내내 보관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팔잖아요. 사과는 사시사철 팝니다. 왜냐? 제철에 생산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보관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는 생산해가지고 6개월이나 1년을 보관할 수 있나요? 다 문드러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과는 1년 내내 이제 제철에 생산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사과입니다. 옛날에 겨울에도 사과가 나와요. 생산해가지고 그 사과 농사 짓는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되는 이제 제철 음식은 겨울에는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일도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수입 과일이 많지 않아요. 국민들이 가장 그 많이 먹는 사과, 뭐 배 이런 것이 많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사과입니다. 사과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사과는 옛날부터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먹어요. 집집마다 가정에 그 사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면은 냉장고에 사과는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사과 값이 엄청 비쌉니다. 요즘에 살라고 해도. 왜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선물가 그러니까 채소도 많이 오르고 과일도 많이 오르고 파 한 단에 옛날에는 3, 4천 원 하던 것이 지금에 17,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일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채소값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그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